스토리. 우리 너도 나도 스토리를 외치고 있는 세상에 진짜 스토리라고는 하는데 진짜 이 스토리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야?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오늘은 브이로그니까 불부터 끄고 시작할게요. 저는 매일 아침 5시 50분에 일어납니다. 육아휴직 중인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냐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라클 모닝 라이브를 하기 때문이죠.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2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0명이 남았습니다. 뭐 이게 슬프냐고요? 아니요. 중요한 거는 몇 명하고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꾸준하게 하고 있느냐 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7시가 되면 미라클 모닝을 끝내고 조깅을 합니다. 오빠 어디 가? 사실은 뻥이에요. 요즘 애들이 7시에 일어나가지고 밤에 뜁니다. 오늘은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오랜만에 타니까 회사 다닐 때 생각이 났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한 2년 정도는 지하철이 제 편집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영상 편집 툴 이런 것들이 너무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 있으면 어디서든지 내가 편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품질의 제품을 빠르게 다품종 생산할 수 있다는 거. 옛날에는 진짜 상상하지도 못할 것들을 이제 개인이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모두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다. 결국 품질로는 이 차별성을 만들어내기 힘든 시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어디에 집중한다? 바로 이 스토리에 집중을 한다. 이 친환경 스토리가 좋은데 하니까 친환경 막 쫓아가고, 이 브랜드의 스트릿 이런 스토리가 좋은데 약간 조금씩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 이 스토리의 과잉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진짜를 거르기가 너무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것에서 이 스토리의 차별성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 가장 쉽고 명확한 게 바로 헤리티지. 원래 헤리티지는 뭡니까? 이 유물유산이죠.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불국사 같은 거예요. 혹은 팔만대장경 같은 거죠. 이 수천 년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 오래된 이 불국사와 팔만대장경을 도대체 무엇이 대체할 것이냐. 훨씬 더 좋은 걸 갖다 놔도 결국은 다 짝퉁일 뿐이다. 이 헤리티지를 우리는 브랜드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헤리티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럼 그게 뭐냐 라고 하면 약간 브랜드의 정체성이나 역사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의 행보를 말해주는 거죠. 뭐 가장 쉽게 자동차로는 포르쉐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포르쉐의 성능 뭐 이런 거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죠. 그냥 포르쉐면 끝납니다. 시계하면 뭡니까? 롤렉스. 암만 롤렉스 뺨 때리는 시계가 나온다고 해도 이 수백 년을 시계만 만들면서 쌓아온 롤렉스만의 헤리티지를 따라가긴 어려울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개인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방할 수 없는 헤리티지를 쌓을 것이냐,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화두인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시 브이로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은 브이로그랑 이거랑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리고 옷도 막 계속 바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오랫동안 찍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중원 레전드 코리아라는 곳에 초청을 받아서 왔어요. 영빈관을 간다고 하길래 중국집인가 싶었는데 뭐 알고 보니까 신라호텔 영빈관이더라고요. 해외에서 VIP들이 이렇게 왔었을 때 신라호텔에서 행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이 신라호텔이 이 역사, 이 헤리티지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G7 커피는 아마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제 베트남 여행 가면 항상 사왔던 그 커피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이 커피를 사왔느냐? 바로 베트남을 대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중원 레전드 그룹이라는 곳에서 이 한국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한국 연락 사무소를 차렸는데, 거기서 저를 이제 초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왔다. 생각보다 많은 기자와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놀랐었는데요. 영빈관 야외에서는 커피 시음 행사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오신 현지 바리스타 분들이 직접 커피를 타주시고 설명도 해주셨어요. 라떼는 물론 취향에 맞게 팔각이나 계피를 넣었더니 진짜 웬만한 카페에서 마시는 것보다 풍미가 훨씬 더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맛있지 커피? 조금 맛있네. 이게 한국에 사무소를 차린 거야. 너 이제 베트남 갈 필요가 없어. 너 나 찍고 있냐? 찍고 있는 거 맞아? 찍고 있어.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커피 3대 문명이라는 게 있대요. 첫 번째가 이탈리아, 그리고 터키, 마지막으로 베트남이라고 하는데, 이 베트남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커피 브랜드가 바로 G7으로 유명한 중웬 레전드 그룹이다. 원래 이름에 레전드 들어가면 원래 다
이 보통 커피가 고소한 맛하고 산미가 있는 거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소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대표적으로 고소함 엄청 고소한 커피예요. 그래가지고 제 입에는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고소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G7 커피로 오세요. 아시죠? 이 커피 광고는 이 탑스타들만. 자, 뭐 고소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이 브이로그로 돌아가 봅시다. 신라호텔 일정이 끝나고 오후에 강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이하게 강연을 요청 주신 곳에서 차를 보내주셨어요. VIP 대접을 해주시는데 와 약간 진짜 감동적이었다고 할까?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말씀 주십시오. 작가님이세요? 아 저요? 네. 아 저는 뭘까요? 저는요 직장인이기도 하고요, 작가기도 하고요, 네. 유튜버기도 하고요, 뭐 강연하고 있기도 하고 온라인에 강연 같은 거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러면 천재시네요. 사실 저는 천재랑은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곳에서 강연 요청을 주고 계세요. 올해를 세어보니까 벌써 50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주변에 비슷한 규모의 유튜버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아무래도 강연 요청의 횟수는 제가 월등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제가 엄청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난 10년 동안 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간이야말로 어마무시한 이 스토리의 홍수 속에서 나의 이야기가 유니크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영상 초반에 저는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미라클 모닝에 대한 그러니까 스토리는 미라클 모닝을 하니까 이런 게 좋읍디다, 이런 게 안 좋읍디다, 내 삶은 이렇게 변합디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읍디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한다고 봤을 때 과연 누구의 메시지를 듣고 싶을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동안 미라클 모닝을 하니까 이런 게 달라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사람은 100일 동안 미라클 모닝을 했더니 이런 게 달라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사람은 1년 동안 미라클 모닝을 했더니 이런 게 달라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 개 중에 한 개를 클릭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걸 클릭하시겠습니까? 저는 얘를 클릭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얘가 경험을 더 많이 했으니까 약간 철학적일 것 같기도 하고 더 많이 인사이트를 갖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약간 이 고수 같은 느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개인의 헤리티지에 대한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은 개인이 헤리티지를 쌓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지. 저는 그걸 이제 코어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 제 삶을 관통하는 이 코어 메시지 중에 하나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하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은 유튜브 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관심을 끌 만한 주제를 가져야 되고, 눈길이 갈 만한 썸네일을 만들고, 채널을 키우고, 사람들을 뽑아서 효율성을 높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유튜브 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닥치고 영상을 올린다, 그리고 편집한다, 또 영상을 올린다, 공부한다, 편집한다, 이렇게 그냥 닥치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야 너 백날 그렇게 유튜브 해봐야 임마 결과 안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100날이 아니라 200날, 300날, 1000날까지 한다가 저의 유튜브 하는 방법이에요. 비단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육아를 한다? 육아에 대한 지식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열심히 해요. 열심히 가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공부? 그냥 얼마나 무식하게 했는지. 영어도 마찬가지. 뭐 요령이 없어요. 그냥 빵댕이 힘으로 그냥 한 거고, 뭐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다예요, 저는.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이 코어 안에 이 시간, 그러니까 지속성이 얹혀지니까 그게 이제 약간 나의 헤리티지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그거를 오랫동안 하는 게 브랜드고 헤리티지다. 예를 들면 뭐 나이키가 뭐 Just do it 이런 메시지를 그냥 날리고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나이키가 와가지고 우리는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오늘의 결론. 이 험난한 이 스토리의 홍수 속에서 나만의 단단하고 견고한 스토리를 딱 가지고 싶다? 그렇다면 나만의 헤리티지를 쌓아라.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코어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지속해라 라는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내 말 알아들었지? 너한테 하는 말이야. 너한테. 너 잘해. 너 잘하라고. 알았지? 아유,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봐요.